사모님,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의 지시로 사모님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와 계좌가 오늘부로 동결되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흘러들어왔다. 마치 심장이 얼음 조각에 꿰뚫린 듯한 감각에 들고 있던 프랑스제 도자기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사방에 울려 퍼졌지만 내 머릿속의 혼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동결이라니. 윤비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해외 계좌까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다잡으며 물었다. 윤비서는 남편, 강현우 회장의 그림자나 다름없는 보좌관이었다. 그가 이렇게 개인적인 전화를 걸어온 것은 이것이 단순한 업무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네. 모든 국내외 계좌가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회장님의 긴급 자금 운용 계획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긴급 자금 운용 계획. 15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현우가 자신의 돈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선을 그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회사 부도 위기 때도 내 재산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미 알았다. 계획 뒤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현우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곧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기계처럼 완벽하게 통제된 말투. 하지만 나는 그의 얕은 숨소리 속에서 아주 미세한 망설임을 포착했다.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왜 당신을 시켜요? 내가 회장님 부인이에요.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잖아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분노가 아닌 배신감이 먼저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윤 비서가 마침내 진실의 조각을 던졌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곧 회장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들이실 예정입니다. 그분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족, 그 단어가 내 귀에 박히는 순간 쨍그랑 깨졌던 찻잔보다 더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내 가슴이었다. 새로운 가족, 나는 헛웃음을 쳤다. 현우 씨가 내연녀와 사생아를 이 집에 들인다는 뜻인가요? 나한테 이혼 통보도 없이 재산 동결부터 하고? 윤 비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긍정이었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15년. 내 청춘을 바치고 두 아들을 낳아 기른 이성, 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이대로 주저앉아 울기에는 억울함이 너무 컸다. 나는 강현우 회장의 아내 한서진이었다. 나는 이 집안을 지켜왔고 그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긴급 자금 운용을 핑계로 나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내연녀와 사생아를 들여와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니. 내 손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찻잔 조각 위로 무의식 중에 뻗어갔다. 손가락 끝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피가 맺혔다. 그래, 아파야지. 이 고통을 잊지 않아야지. 윤 비서. 나는 방금 전에 모든 것을 잃은 여자치고는 놀랍도록 침착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당신도 현우 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겠죠? 그런데 혹시 회장님께서 잊으신 건 없을까요? 저 같은 걸 내쫓으려면 수비를 좀 더 단단히 했어야 할 텐데요. 이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나는 현우가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갈 때 그 자신도 무방비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었다. 내 말에 윤 비서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왠지 모르게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수비가 허술합니다. 회장님, 수비가 허술합니다. 윤 비서의 그 짧은 한마디가 내 귀에 박혔을 때 나는 통화가 끊긴 후에도 한동안 꼼짝할 수 없었다. 카드가 동결되었다는 사실보다 내 남편이 내연녀와 사생아를 들여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 한다는 사실보다 이 한 문장이 더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강현우 회장. 그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 그의 사업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시계 태엽처럼 움직였고 개인사 역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다. 그런 그의 보좌관이 그것도 나에게 은밀한 조언을 건네듯 수비가 허술하다고 말했다. 나는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윤 비서는 현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가 이 폭풍의 중심에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는 나를 돕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강현우의 몰락에 아주 미세한 균열을 내고 있는 것이었다. 왜 윤 비서가? 추측컨대 윤 비서는 지난 몇 년간 강현우의 부당하거나 위험한 지시를 너무 많이 목격했을 것이다. 내연녀를 들여 아내를 내쫓는 일은 그에게는 아마도 도덕적 마지노선을 넘는 행위였을 것이다. 그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보좌관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우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을지 모른다. 게다가 현우가 나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고 쫓아내려는 잔인함에 대한 양심의 가책일 수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까 깨진 찻잔 조각을 치웠다. 피가 묻은 손가락 끝을 내려다보며 현우가 나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에 대한 복수심을 다잡았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지독한 분노와 윤 비서가 던진 한 조각의 힌트뿐이었다. 수비가 허술하다. 강현우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자금 운용을 핑계로 내 모든 카드를 멈췄다. 이는 그가 자금 흐름에 매우 민감하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그 허술한 수비는 분명 돈과 관련된 부분일 것이다. 개인 비자금, 회사 공금 횡령, 혹은 불법적인 뒷거래. 현우는 사업 초기에 사채를 끌어다 쓴 적이 있었다. 그는 그 기록들을 깨끗하게 지웠다고 했지만 나는 그의 서재에서 우연히 봤던 오래된 장부들을 기억해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장부들은 현우가 재벌로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어둠의 기록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내가 현우의 서재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방은 지문 인식으로 잠겨 있었고 나에게는 그의 지문이나 비밀번호가 없었다. 현우는 철저하게 공과 사를 분리했고 그의 업무 공간은 금단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윤 비서의 메시지는 나에게 행동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줄 수 없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 것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집안의 상황을 살펴봤다. 현우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내연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 집의 모든 사용인들은 현우에게 고용되었지만 내가 15년간 이 집의 안주인으로 그들에게 베푼 인간적인 온정이 있었다. 나는 주방으로 내려가 가장 오래된 가사 도우미인 김 여사를 만났다. 그녀는 현우가 회사를 세우기 전부터 우리 가족과 함께했다. 김 여사님, 미안하지만 혹시 현우 씨 서재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아세요?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김 여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모님, 그건 회장님께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셨는데요. 회장님 개인 금고 아닌가요? 네, 개인 금고 맞아요. 제가 거기에 중요한 증명서를 두고 왔는데 현우 씨가 출장 가면서 깜빡했어요. 혹시 비밀번호를 아세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비밀번호는 모르지만 회장님께서 급하실 때 금고 근처에 숨겨진 열쇠를 쓰시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아주 작고 눈에 잘 안 띄는 고대요.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숨겨진 열쇠. 현우의 완벽한 수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허점. 윤 비서의 힌트와 김 여사의 증언이 기적처럼 연결되고 있었다. 나는 김 여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로 향했다.
지금부터 나는 현우의 완벽한 방패를 깨부수는 망치가 되어야 했다. 서재 문 앞에 섰다. 차가운 금속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대는 대신 나는 문고리 옆에 대리석 벽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15년을 이 집에서 살았고 현우의 습관과 이 집의 모든 숨겨진 틈을 알고 있는 나였다. 김 여사의 말대로 현우는 늘 급할 때마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 대신 가장 구식의 방법을 선호했다. 금고 근처라고 했지만 서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숨겨진 열쇠는 현우가 급하게 서재를 열어야 할 때를 대비해 문 근처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벽의 미묘한 온도차와 질감 차이를 느꼈다. 현우는 늘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그의 완벽주의는 종종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들었다. 문고리에서 오른쪽으로 30cm, 현우의 손이 가장 자연스럽게 닿는 높이. 그곳에 대리석 타일 하나가 미세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손톱으로 그 틈을 찔러 넣자 찰칵 소리와 함께 작은 틈이 벌어졌다. 숨겨진 공간 안에는 역시나 작은 은색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손 안에서 열쇠는 차가웠지만 내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이 작은 열쇠가 현우의 완벽한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무기가 될 터였다. 열쇠를 지문 인식기의 옆면에 난 아주 작은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렸다. 띠릭하는 전자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서재 문이 열렸다. 내부는 현우의 성격처럼 정갈했다. 하지만 나는 이곳의 책들이 그저 장식용이며 진짜 현우의 비밀은 늘 서류철이나 디지털 파일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곧장 방의 구석, 벽에 박혀있는 큼직한 금고로 향했다. 김 여사의 힌트가 금고 근처였다면 열쇠는 이 지문 인식 서재문이 아니라 이 금고를 여는 열쇠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금고는 최신 전자식 다이얼로 잠겨 있었다. 좌절하는 대신 나는 다시 수비가 허술하다는 윤 비서의 메시지에 집중했다. 현우는 나에게서 모든 경제력을 빼앗았다. 현우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현금과 기록이었다. 금고가 아니라면 어디에? 나는 책상 위를 둘러봤다. 컴퓨터는 암호화되어 있었고 서류함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책상 아래 발이 닿는 곳에 놓인 낡은 캐비닛이었다. 다른 고급 가구들과 달리 이 캐비닛은 칠이 벗겨진 채 몹시 초라해 보였다. 저건 뭐지? 나는 캐비닛을 열었다. 내부에는 오래된 종이 상자 몇 개가 들어있었고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현우는 늘 완벽한 정리를 고집했는데 이 캐비닛만은 방치되어 있었다. 마치 나에겐 중요하지 않은 쓰레기라고 표시해 둔 것처럼. 그중 하나를 꺼냈다. 별표 대동물산 인수 합병 관련 서류 별표라고 손글씨로 쓰인 낡은 종이 상자였다. 대동물산은 10년 전 현우가 회사를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우는데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던 부실 기업이었다. 당시 현우는 공식적으로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인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상자를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바래진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표면의 서류들은 정말 합병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서들이었다. 하지만 손으로 서류 뭉치를 훑어내리자 가장 아래에서 얇은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다. 손때가 묻은 검은색 가죽 수첩. 펼쳐보자 현우의 깨알 같은 필체가 등장했다.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숫자와 이니셜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페이지 구석에 적힌 나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는 문구. 별표 박이사, 대동물산 3호 펀드. 자금 세탁 완료. S은행 V 계좌로 5회 입금. 별표 그 옆에는 현우의 서명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서명이 대신 찍혀 있었다. 그리고 수첩의 한 페이지 전체가 공사자금 조달 및 은닉처라는 제목 아래 3개의 비자금 계좌 번호와 함께 연결된 개인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이니셜이 아니라 별표 실명 별표이 적혀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현우가 거대 기업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였다. 현우는 이 캐비닛을 버려진 쓰레기통처럼 위장하여 가장 소중하고 위험한 기록을 숨겨놓은 것이었다. 그의 가장 별표 허술한 수비 별표는 바로 가장 감추고 싶지 않은 것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방치하는 것이었다. 나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꺼내 휴대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찍었다. 그와 동시에 서재 문을 닫고 열쇠를 다시 제자리에 숨겨놓았다. 이제 나는 단순한 버려진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현우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치명적인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손에 쥔 휴대폰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강현우의 제국을 무너뜨릴 폭탄을 품고 있는 기폭장치 같았다. 하지만 현우는 나를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다. 나는 당장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이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곳도 없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력자와 자금력이 절실했다. 나는 현우의 성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 집을 나의 요새로 만들어야 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은 이혼 전문 변호사인 차은수였다. 우리는 대학 동창이었지만 내가 재벌가에 시집간 후에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었다. 그녀는 지금 한국 최고의 로펌에서 이혼 및 재산 분할 분야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다. 현우 같은 거물과 싸우려면 그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문제는 수입료였다. 차은수의 수입료는 천문학적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집에 갇혀 지내는 척하며 현우가 남긴 사각지대를 최대한 활용했다. 모든 카드는 동결되었지만 현우가 까맣게 잊고 있던 나만의 비상금이 있었다. 10년 전 내가 현우의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여 번 돈을 현우 몰래 비트코인 지갑에 넣어두었었다. 현우는 디지털 자산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는 내 재산은 오직 명품 가방과 보석뿐이었다. 나는 비상용 휴대폰을 이용해 코인 지갑에 접근했다. 10년 동안 가치가 폭등한 비트코인 덕분에 나는 현우가 동결시킨 재산보다 더 큰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나는 즉시 비트코인의 일부를 현금화하여 차은수에게 연락했다. 약속 장소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서진아, 내가 이 지경이 될 줄이야. 차은수는 예전처럼 시원시원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은수야, 놀랄 시간 없어. 내 상황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 나는 가방에서 현우의 비자금 수첩 사진을 뽑아 그녀 앞에 던졌다. 차은수는 서류를 펼치자마자 안경을 고쳐 썼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강현우는 단순한 외도남 수준이 아니야. 대동물산 합병건이라면 공금 횡령과 자금 세탁까지 엮여 있어. 이 증거만으로도 이혼은 물론 기업 경영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이 증거 어떻게 확보했어? 말했잖아. 수비가 허술하다고. 이제부터 내가 그의 방패를 뚫어줘야 해. 난 돈은 있어? 현우가 모르는 곳에 숨겨둔 비상금. 수입료 걱정 마. 차은수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현우는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넌 이미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쥐고 있어. 우린 이 증거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하고 현우가 절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터뜨려야 해. 우리는 즉시 복수팀을 구성했다. 차은수는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나는 현우의 사생활과 내연녀의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사립탐정김을 고용했다. 김 탐정은 겉으로는 평범한 인상이지만 정보 수집 능력에 있어서는 업계 최고로 알려져 있었다. 김 탐정님, 제가 원하는 건 2가지입니다. 첫째, 내연녀 오해주의 모든 것.
재정 상태, 가족 관계, 약점. 둘째, 현우 씨가 오혜주와 사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흐름. 현우 씨가 그들에게 건넨 증여나 매입 기록을 찾아주세요. 복수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사업이었다. 현우가 나를 버리려 했듯 나는 그를 파멸시켜야만 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남긴 경제적 고립이라는 덫을 오히려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내가 무력하다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몰락을 가속화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나는 집에 돌아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결된 카드를 해제해달라고 애원하는 무력한 아내의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발 카드만이라도 풀어줘. 나 생활비가 하나도 없잖아. 현우는 전화 너머로 짜증을 냈다. 시끄러워. 내가 곧 한국에 돌아가면 다 설명할 거야. 며칠만 조용히 기다려. 당신이 쓸 돈은 매니저를 통해 최소한만 전달해 줄 테니 얌전히 있어?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징징거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은 무력함의 눈물이 아니라 다가올 폭풍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미 그의 발밑에 지뢰를 심어두고 리모컨을 쥔 채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며칠 후, 김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내연녀 오혜주, 그녀에 대한 현우의 수비 역시 놀랍도록 허술했다. 현우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그 관계 자체가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오혜주는 30대 초반의 무명 배우 출신으로 현우를 만나기 전까지는 빚에 시달리던 사람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우는 그녀에게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최고급 외제차를 제공했고 매달 상당한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가족에게 꽤 큰 규모의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포착되었다. 사모님, 오혜주의 어머니와 남동생 명의로 최근 거액의 부동산이 매입된 기록을 찾았습니다. 현우 회장님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이 흘러갔더군요. 김 탐정이 조용히 보고했다. 이것은 현우에게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현우가 나 몰래 빼돌린 공금 혹은 비자금이 오혜주 가족에게 증여의 형태로 흘러들어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현우는 오혜주에게 아낌없이 퍼주면서도 자신의 비자금 수첩에 기록된 깨끗한 돈을 사용했을 리 만무했다. 나는 오혜주가 현우에게 바라는 것이 오직 돈과 명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약점은 바로 그 돈이었다. 김 탐정님, 이제부터 오혜주에게 접근할 겁니다. 그녀의 가족이 받은 모든 재산이 불법적인 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은밀히 알려야 합니다. 차은수 변호사는 이 작전에 우려를 표했다. 서진아, 직접 접촉은 위험해. 현우가 눈치챌 수 있어? 아니, 오히려 안전해. 현우는 내가 무력하고 감정적인 여자라고 확신하고 있어. 질투에 눈이 멀어 내연녀에게 따지러 가는 뻔한 행동을 예상할 거야. 하지만 난 가서 따지는 대신 거래를 제안할 겁니다. 며칠 후 나는 오혜주가 자주 간다는 청담동의 비밀스러운 고급 카페로 향했다. 나는 일부러 가장 낡고 지쳐 보이는 옷을 입고 눈 밑에 다크서클을 그대로 드러냈다. 현우가 나를 보는 시각 그대로 버려진 불쌍한 아내의 모습을 연출했다. 오혜주는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빛나는 액세서리를 두른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비웃음이 섞인 경계심을 드러냈다. 어머, 사모님께서 여기까지 직접 오실 줄은 몰랐네요. 설마 싸우러 오신 건 아니겠죠? 그녀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현우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오만함이었다. 나는 억지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혜주 씨,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나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피해자요. 사모님은 재벌 사모님인데 무슨 피해자예요? 회장님은 곧 저와 아이를 이 집에 들일 겁니다. 순순히 이혼해 주시는 게 사모님도 편할 거예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 한 문장을 던졌다. 당신 어머니 명의의 서초동 오피스텔과 남동생의 제주도 땅. 그거 회장님 비자금으로 산 거예요. 오혜주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더 이상 여유로운 척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 공포와 경계심이 뒤섞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회장님이 깨끗하게 처리하셨어요.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녀가 이미 현우에게서 비자금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다는 방증이었다. 깨끗하게요. 현우 씨가 나한테서 모든 카드를 동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 가족에게 준 불법 자금을 덮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 내가 그 증거를 검찰에 넘긴다면 현우 씨는 횡령으로 감옥에 가겠지만 당신과 당신 가족이 받은 재산은 모두 몰수됩니다. 심지어 불법 자금 은닉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겠죠. 나는 그녀에게 냉정한 현실을 주입했다. 나와 현우 씨는 이혼하면 끝이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당신의 꿈의 궁전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요. 당신이 원하는 건 돈 아닌가요? 현우 씨는 곧 감옥에 가거나 회사를 잃게 될 텐데 누가 당신을 지켜줄 것 같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현우 씨만 징벌하면 돼요. 이 연락처는 현우 씨가 아닌 나에게서 당신의 미래를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욕망, 공포, 그리고 배신감이라는 세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꿰뚫었고 이제 그녀는 현우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잠재적인 조력자가 되었다. 이로써 나는 현우의 외부 방어선마저 무너뜨린 셈이었다. 오혜주와의 만남 이후 나는 다시 순종적이고 무력한 아내의 가면을 썼다. 현우는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고 이 집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현우는 나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고 이미 오혜주를 이 집에 들일 준비를 끝낸 듯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아마도 오혜주가 나에게서 들은 말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진 모양이었다. 현우는 귀국하자마자 나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서진아,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당신 몫은 충분히 챙겨줄 테니 조용히 사인해.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로지 귀찮음과 오만함만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눈물을 글썽이며 최대한 억울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하지만 내 몫이라니요. 나는 당신의 아내였고 내 청춘을 모두 바쳤는데. 그리고 당신 비서가 내 모든 카드를 동결시켰잖아요. 지금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현우는 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다. 당신이 쓸 만큼은 줄 거야. 하지만 당신이 내 돈을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이제 오혜주가 이 집을 관리해야 하니 당신은 여기서 나가는 게 맞아. 그녀가 이 집을 관리한다고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는 당장 갈 곳도 수중에 돈도 없어요. 나는 이 순간만큼은 완벽한 버려진 아내가 되어야 했다. 그가 나를 완전히 깔보도록.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 걱정 마. 현우는 내 서러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나는 그에게 항복하는 척하며 한 가지 요구를 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 방에 있는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동안은 당신 서재에 잠시 들어가서 결혼기념 사진첩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보면서 마지막 추억을 정리하고 싶어요. 당신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게요. 어차피 당신은 저를 믿지 못하겠지만요. 현우는 코웃음 쳤다. 좋아. 어차피 당신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가서 정리나 해. 그가 나에게 서재 접근 권한을 허락한 이 순간이 바로 내가 기다려온 두 번째 기회였다. 그는 내가 고작 결혼기념 사진첩 같은 감상적인 물건이나 챙길 것이라 믿었다. 그가 얼마나 나를 얕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서재에 들어선 나는 곧바로 책상 아래의 낡은 캐비닛으로 향하지 않았다. 첫 번째 목적은 디지털 증거였다. 현우의 회사 경영권과 관련된 민감한 자료들은 대부분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그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터였다. 나는 그의 컴퓨터에 비밀리에 접속할 수 있는 USB 드라이브를 준비했다. 이 USB는 차은수 변호사가 현우의 회사를 오랫동안 조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보안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해킹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된 것이었다. 나는 미리 알아낸 그의 간단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컴퓨터를 켰다. 현우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JH 파일이라는 암호화된 폴더에 넣어두었다. 나는 USB를 꽂고 실행했다. 컴퓨터 화면에 해킹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나는 사진첩을 꺼내 들고 마치 추억에 잠긴 듯 눈물을 훔치는 연기를 했다. 만약 누군가 들어오더라도 나는 그저 감정에 북받친 아내로 보일 뿐이었다. 10분 후 USB 드라이브는 현우의 네이치 파일 내에 있던 회사 주식 지분 구조도, 핵심 이사들의 약점 정보, 그리고 특히 현우가 오해주 가족에게 자금을 우회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및 운용 관련 서류 사본까지 완벽하게 복제해냈다. 이것은 현우의 비자금 수첩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현우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정작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인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열쇠를 스스로 나에게 내어준 꼴이 되었다. 복제 작업이 완료되자 나는 USB를 재빨리 회수하고 서재를 나왔다. 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 정리했어? 그럼 이제 이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해.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 현우 씨. 제가 당신의 요구대로 할게요. 하지만 이혼 서류는 제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으세요. 저도 이제 제 권리를 찾아야죠.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에 현우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내가 순순히 나갈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선수를 치기 전에 그의 심장을 겨냥한 가장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마쳤다. 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강현우 회장의 몰락이 시작될 터였다. 나는 현우가 내민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대신 차은수 변호사를 통해 선제적인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현우는 분명 내가 며칠 동안 징징거리다가 결국은 쥐꼬리만 한 위자료에 만족하고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서류를 받아든 순간 그 안에는 그의 비자금 수첩 사진과 회사 기밀 파일 복사본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차은수 변호사와 함께 현우를 대면했다. 그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다. 그의 보좌관 윤 비서와 그의 변호사가 동석했지만 현우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한서진, 당신이 감히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당장 그 소송 취하해. 현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차분하게 테이블에 앉아 그를 응시했다. 강현우 씨, 이제 당신은 나에게 명령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나를 버리기로 결정했고 나는 내 권리를 찾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내가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겠죠? 차은수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저희 의뢰인은 회장님께서 대동물산 인수 과정에서 취하셨던 불법적인 자금 은닉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해주 씨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의 출처가 회장님 회사의 비자금이라는 증거도요.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그 파일은, 그건 완벽하게 처리됐어. 완벽하다고요?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당신의 완벽한 수비 속에서 나는 가장 허술한 틈을 찾았어요. 당신은 나를 경제적으로 고립시켰지만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망각했죠. 이 증거들이 검찰로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회장 자리뿐만 아니라 자유까지 잃게 될 거예요. 오해주 씨 가족에게 흘러간 돈은 모두 몰수될 것이고요. 그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현우는 오해주와 사생활을 위해 나와 이혼하고 싶었지만 그들을 지키기 위해 저질렀던 불법 행위가 이제 그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것이다. 그가 공들여 만든 새로운 가족도 불법 자금의 공범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눈에 선연하게 보였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돈. 내가 원하는 대로 줄게. 말만 해. 당신 통장에 다시 돈을 채워넣고 이혼 후에도 생활비를 지원할게. 이 소송만 취하해. 현우는 이제 애원하는 쪽이 되었다. 돈이요. 당신이 내 돈을 빼앗을 때 내가 느꼈던 모멸감과 배신감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당한 재산 분할과 당신이 나에게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더 이상 이 회사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대화는 현우에게 일종의 최후 통보였다. 이혼 소송은 빙산의 일각이었고 진짜 목적은 회사 경영권과 관련된 압박이었다. 현우가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다는 증거는 이사회와 주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카드였다. 현우는 오만하게도 내가 고작 몇 푼의 위자료에 만족할 것이라 믿었지만 나는 이미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쥐고 있었다. 좋아요, 현우 씨.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나는 차은수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한 장을 현우 앞에 밀어 넣었다. 이 서류는 당신이 가진 회사 지분의 일부를 나에게 양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이사회 공식 문서입니다. 당신의 비자금 관련 증거가 공론화되는 것보다는 명예로운 은퇴를 가장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훨씬 이득일 겁니다. 당신이 이것에 서명한다면 나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만들었던 회사의 지분을 나에게 넘기라는 제안 앞에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파멸할 것인가의 기로에 섰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받는 싸움이 아니었다. 나를 버린 남편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경영권 상실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징벌하는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었다. 현우는 내 앞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며 길게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분노, 당황,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나를 재벌가의 사모님으로 치장하고 집안에 가둬두었지만 내가 지난 15년 동안 그의 사업 방식과 가장 어두운 비밀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간과했던 것이다. 결국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 비자금 수첩과 페이퍼 컴퍼니의 증거가 세상에 공개되면 그는 회장 자리를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법 처리까지 감수해야 했다. 반면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의 협상 테이블에서 이사직을 내놓는 것은 최소한의 명예와 막대한 개인 재산 일부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한서진, 당신 정말 나에게 복수하려는 거였군. 고작 나를 내쫓았다는 이유로? 현우는 이를 갈았다.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를 찾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되찾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사회에 당신이 저지른 횡령과 자금 세탁의 증거를 넘기는 것은
회사와 주주들을 위한 정의이기도 하고요. 그의 변호사가 현우에게 귓속말을 속삭였다.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조언이었을 것이다.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서류에 서명할 결심을 한 듯 펜을 잡았다. 좋아, 당신 뜻대로 하지. 하지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당신도 이 집안에서 발붙일 곳이 없을 거야. 현우는 마지막까지 나를 협박하려 했다. 저는 이미 당신이 만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현우 씨가 만든 명예 따위는 필요 없어요. 내 명예는 내가 만들 겁니다. 현우가 펜을 드는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윤 비서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긴급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사님들이 대동물산 인수합병 건의 내부 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은행 V 계좌 관련해서요. 현우는 서명 직전 펜을 멈췄다. 내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한 증거는 수첩사진과 컴퓨터 파일이었지만 실제 이사회를 움직인 것은 훨씬 더 구체적인 내부 감사 자료의 유출이었던 것이다. 현우는 나를 노려봤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놀란 표정이었다. 나는 증거를 사용했을 뿐 이사회를 움직일 정도의 내부 정보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회장님, 지금 당장 이사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미 여러 이사님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 비서가 다급하게 현우를 재촉했다. 현우는 서명할 새도 없이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차은수 변호사와 눈빛을 교환했다. 누가 이 자료를 유출한 것일까? 그때 윤 비서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내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던졌다. 사모님. 회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장부를 아직도 서재의 그 캐비닛에 두셨더군요. 복제본이 아닌 원본입니다. 저는 제 양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보좌관의 양심 선언. 나는 깨달았다. 윤 비서는 내가 회장에게 증거를 제시한 시점부터 현우의 몰락을 가속화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는 내부 감사 자료를 유출시키고 결정적으로 내가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원본 장부의 소재를 확인시켜 준 것이다. 현우가 나를 내쫓기 위해 윤 비서를 시켰던 바로 그 순간, 그는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의 마음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윤 비서는 현우의 가장 허술한 수비였던 셈이다. 은수야, 지금 당장이야. 윤 비서가 방금 현우의 진짜 목숨줄을 알려줬어. 법원에 압류 신청을 넣어야 해. 그리고 나는 지금 이사회장으로 갈 거야. 현우가 이사직을 놓기 전에 그의 추악한 민낯을 이사회 앞에서 만천하에 공개해야 해. 나는 곧바로 이사회장으로 향했다. 현우는 이미 분노와 당혹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사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신문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다. 이제 나는 무력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강현우 회장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이 폭풍의 중심이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현우는 이사회 중앙에 서서 얼굴이 붉어진 채 변명하고 있었고 윤 비서는 한 발짝 뒤에 서서 서류철을 들고 굳은 표정이었다. 한서진 씨, 당신이 여긴 왜? 현우가 놀라서 말을 더듬었다. 그는 내가 이혼 소송에서 몇 푼 챙기려 하는 전 부인일 뿐이라고 생각했지. 이 회의에 침입할 배짱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강현우 회장의 아내 한서진입니다. 나는 최대한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회장님의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박 이사는 나를 경계하며 물었다. 사모님, 이사회는 사적인 다툼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공식적인 증거가 없다면 나가주십시오. 물론입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현우의 비자금 수첩 사진과 오해주 가족에게 자금이 흘러간 페이퍼 컴퍼니의 은행 기록이 명확하게 떠 있었다. 이 증거들은 이미 이혼 소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제 이사회에서도 정식으로 다뤄져야 했다. 이 기록들은 강현우 회장님께서 대동물산 인수 합병 시점에 조성한 불법 비자금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아닌 오해주 씨와 그 가족의 부동산 매입에 유용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회사 공금 횡령이자 배임 행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이사들은 충격과 불안감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현우는 나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조작된 자료입니다. 그때 현우의 뒤에 서 있던 윤 비서가 앞으로 나섰다. 모든 이사들과 현우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잠시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곧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은폐할 수 없습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정적에 빠뜨렸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노려봤다. 윤 비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윤 비서는 현우의 격앙된 외침에도 불구하고 품에 안고 있던 서류철을 이사회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이 서류철은 회장님께서 10년 전 대동물산 합병 직후 회사 자금으로 조성하신 페이퍼 컴퍼니의 원천 장부입니다. 이 장부에는 회장님 개인 금고의 비밀번호와 함께 공식 회계에 잡히지 않은 모든 불법 자금의 흐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양심에 따라 이 자료를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윤 비서가 제출한 것은 단순한 복사본이 아니었다. 현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리고 내가 서재에서 찾지 못했던 가장 치명적인 원본 기록이었다. 이는 윤 비서가 과거 현우의 모든 비밀을 관리했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최후의 무기였다. 윤 비서는 나에게 은밀한 힌트를 주어 복수를 시작하게 했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현우의 방패막이를 자처했던 충성심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것이다. 현우의 수비가 허술하다는 말은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음을 암시했던 것이다. 현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가장 강력했던 방어선이었던 윤 비서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윤 비서.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현우가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박 이사는 윤 비서가 내민 장부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저었다. 강 회장, 이 정도 증거라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윤 비서가 제출한 원천 장부는 회사의 명운을 걸고라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나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명예와 권력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는 내연녀와 사생아를 얻으려 했지만 그 대가로 그의 회사와 자유,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까지 잃게 되었다. 이사회는 즉시 강현우 회장에 대한 모든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내가 이 회의실을 나설 때 현우는 이사들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그의 왕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이사회장에서 나온 순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 머리 위로 쏟아지던 무게감, 15년간 강현우의 아내로서 짊어졌던 가면의 무게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현우는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고 윤 비서가 제출한 결정적인 원본 장부 덕분에 법적 공방에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해졌다. 며칠 후 현우는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내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은 급물살을 탔다. 현우는 자신이 곧 감옥에 가거나 회사에서 완전히 축출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내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로 합의했다. 합의의 내용은 현우의 입장에서는 처참했다.
나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의 명확한 절반을 분할받았고, 이는 현우의 개인 재산과 회사 지분 일부를 포함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현우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나를 포함한 두 아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항을 삽입했다는 점이다. 오혜주는 이 소식을 듣고 현우에게서 등을 돌렸다. 현우가 감옥에 갈 상황에 처하고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이 불법 자금 몰수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돈 대신 자기 보존을 택한 것이다. 그녀는 현우와의 관계를 부인하며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차은수에게 전달했다. 결국 현우는 가장 얻고 싶었던 새로운 가족에게서도 버림받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되던 날, 나는 법원 문을 나서며 마침내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다. 현우가 나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했던 시도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닫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내가 비트코인 지갑에 숨겨두었던 비상금은 복수국의 시작을 위한 자본이었고, 현우의 비자금 수첩은 그를 굴복시키는 무기였다. 나는 이제 한 기업 회장의 그림자였던 한서진이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부당함을 물리치고 정당한 권리를 쟁취한 새로운 한서진이었다. 나는 현우에게서 받은 재산 중 일부를 이용하여 대학 시절 전공했던 미술 분야의 재능을 살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내가 그동안 재벌 사모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섬세한 안목과 추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몇 달 후, 나는 윤 비서를 만났다. 그는 현우를 배신하고 이사회에 장부를 제출한 후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그는 복잡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사모님, 아니, 한 대표님. 회장님은 결국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완벽주의 속에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본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도구로 여기셨죠. 하지만 사모님은 달랐습니다. 윤 비서님, 당신이 나에게 알려준 수비가 허술하다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윤 비서에게 복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컨설팅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우의 제국에서 쌓은 정보력과 실무 능력을 갖춘 최고의 인재였고, 이제 더 이상 현우의 그림자가 아닌 독립적인 조력자가 될 수 있었다. 나는 현우의 집을 정리하고 나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낸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곳이었다. 아이들 역시 엄마의 강인함과 독립적인 모습에 큰 용기를 얻었고 우리는 행복한 새 삶을 시작했다. 강현우 회장은 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언론은 그의 추락을 대서특필했다. 내연녀와 사생활을 위해 아내를 버리려다 모든 것을 잃은 어리석은 재벌 회장의 말로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나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현우가 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은 돈과 집이었지만 내가 되찾은 것은 나 자신과 미래였다. 그가 나에게 남긴 경제적 고립은 결국 나를 새로운 삶으로 밀어넣은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되어주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나의 빛나는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다. 이야기 끝.